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간만에 이마트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이제 무사히 업로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까지 거의 1시간 동안 어, 제 입장에서는 대단히 다양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이 하늘 배경으로 영상을 올릴 때는 좀 개념적인, 좀 추상적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오늘은 이제 명리학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칠판에다가 판서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요즘 업무량이 좀 많다 보니까 이 타이핑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요. 그 손가락이 좀 부었거든요. 그래서 쉴까 하다가 그냥 이 이렇게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영상 업로드 하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미월이죠, 기미월. 그리고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지장간의 기운을 대단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요 며칠 전부터요. 미토 안에 있는 을목이 이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지금. 을목이요. 그러면 을목을 편인으로 쓰는 분들은 정화일간이 되겠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세운하고 합을 하다 보니까 묘미 반합까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 묘목이 또 편인으로 쓰시는 분들은 또 정화일간들이 되시겠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그 음과 양이 서로 반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을목하고 서로 상충하는 기운은 신금이에요. 그러면 이 신금을 편인으로 쓰시는 분들은 개수일간이 되시겠고요. 그리고 이 을목하고 상충하는 게 또 하나가 있죠. 바로 기토입니다. 그럼 이 기토를 왜냐면 을기충이니까요. 그럼 이제 이 기토를 편인으로 쓰시는 분들은 또 신금일간이 되겠죠. 네. 그럼 지금까지 세 가지가 나왔어요. 정화일간 분들, 을목을 편인으로 쓰시는, 그리고 개수일간 분들, 신금을 편인으로 쓰시는, 그리고 신금일간 분들, 기토를 편인으로 쓰시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미월이죠. 근데 이제 세운에서는 개묘년이 되다 보니까 천간에서 기계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 개수의 반응도 일어날 거잖아요. 그럼 이 개수를 편인으로 쓰시는 분들은 을목일간. 자, 이제 종합해 볼게요. 정화일간, 개수일간, 신금일간, 을목일간, 이렇게 네 일간 분들은요. 요 며칠 전부터 이제 이번 달이 끝나갈 무렵까지는 이 편인의 심리가 대단히 강해지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편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매스미디어가 발달되면서 많은 분들이 손쉽게 명리학에 대한 지식을 접하시게 되었죠. 그건 대단히 좋은 현상이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분명. 왜냐면은 너무 피상적이고 또 너무 이렇게 가볍게 접근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는 부분들도 분명 생기거든요. 특히는 이 편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편인은 안 좋은 거, 정의는 좋은 거,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뭐 편인은 빼앗기는 거, 뭐 사기당하는 거, 정의는 인정받는 거, 내가 받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주 보편적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보통 편인을 잘 활용하는 직업군을 논하자고 한다면은 저작권, 뭐 창작물 또는 전문 지식이나 노하우 또는 특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인을 이제 잘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서류나 자격 이런 것들을 뜻하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편인이 과연 나쁜 건지.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저작물, 뭐 창작물, 특허, 전문 지식이나 노하우 이것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잔 말입니다. 얘네들은요, 뭐 국가공인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내가 뭐 만약에 뭐 작곡가 시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작곡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내가 스타 작곡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문예창작가를 나왔다고 해가지고 대단히 막 저명한 작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 편인이 갖고 있는 것의 그 기운은요, 어, 많은 시행착오와 그리고 많은 인고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야 크게 발복하는, 내가 큰 것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기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바로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편인은 안 좋은 거다, 편인은 사기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결국 편인이라는 것은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인내의 시간을 거치고 났을 때 비로소 나에게 큰 것이 주어지는 운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화일간, 개수일간, 기토일간, 을목일간 분들, 이번 한 요 며칠 전부터 이번 달이 끝날 때까지는 이제 편인의 심리가 강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겠죠. 뭐 조직, 남자친구, 남편, 가정, 진로, 그리고 친구 무리들, 사람 무리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런 것, 또 남자분들은 이제 자녀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받으시는 구간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이번 달 말까지가 그렇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이 정화일간, 신금일간, 개수일간, 잠시만요, 헷갈리네요. 정화일간, 네, 그리고 개수일간, 그리고 신금일간, 그리고 을목일간, 네, 이렇게 네 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편인에 대한 특징을 갑자기 왜 말씀드리냐면요, 결국에 편인은 빼앗기는 운이 아니라 오랜 시행착오와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대단히 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 어떤 유전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관이나 편인이 강하신 분들이 어떤 창작 활동, 또는 뭐 작가, 뭐 이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세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 편인이 있게 되면 생각이 사람이 깊어지거든요. 고뇌하게 되니까요. 그럼 이 생각이 깊어진다는 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창작 활동으로 발현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편인이 강하신 분들은 뭐 스트레스 해소로 글을 쓰신다라든가 그림을 그리신다라든가 이런 창작 활동을 하신다면 대단히 또 바람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계실 거예요. 제가 맞춰볼게요. 뭔지. 아닌데? 나는 편인이 강한데 사기당했는데? 아닌데? 나는 편인이 강했는데 맨날 뺏기고만 살았는데? 아닌데? 나는 편인이 강한데 맨날 내 걸 내놓기만 했는데? 근데 나 성공한 적 없는데?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일단 첫 번째는요, 아직은 때가 안 됐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어, 우리가 어떤 큰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정말 한 방에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목적성이 뚜렷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삶의 가치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편인의 기운으로 인한 시행착오와 그런 인고의 시간이 빌딩 블락처럼 막 쌓여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점에는 대단히 큰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의 큰 목적성이나 이 어떤 가치관, 그 신념, 그걸 향한 열망이 만약에 내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편인이라는 운은 그냥 다 뺏기고 다 내놓고 뭐 사기당하고 이런 운으로 쓰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됩니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봐 드릴게요. 어떤 과학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화학자. 이 사람은 화학 연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노벨 화학상을 타는 게 목표예요.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화학 연구에 매진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강했던 사람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막 연구 활동만 해요. 근데 그러다가 내 친구가 내 연구물을 들고 도망갔어요. 너무 괴롭죠. 그래서 당분간 그냥 화학하고는 등을 지고 살아요. 그럼 이것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다시 마음 잡고 화학에 대한 연구를 막 하고 있는데 어디다가 주식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럼 또 너무 괴롭죠. 그래서 화학이고 뭐고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생업전선에 뛰어든단 말입니다. 이러면요, 이 편인이라는 운을 당연히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러면요, 그 과학자는 노벨 화학상을 받을 수가 없겠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럼 이 편인이라는 운을 앞서 말씀드린 예시에서 가장 잘 쓰는 건 무엇이냐? 다시 그 예시로 돌아가 볼게요. 내가 화학 연구를 해가지고 업적을 남기고 싶은 화학자예요. 그래서 연구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연구 활동을 하는데 내가 가장 아끼는 친구가
내 연구 결과를 갖고 도망갔어요. 당연히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그 화학 연구에 대한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내가 비록 내 연구 결과는 뺏겼지만 내가 이거를 초석 삼아서 더 큰 무언가를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나도 이제 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 것뿐인데 사기를 당해서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당장 먹고 살 돈도 없어. 그럼 너무 괴롭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내 인생의 가치관, 나의 뚜렷한 목표는 화학 연구로 거대한 업적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밥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화학 연구에 매진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이, 이 편인성으로 인해서 그 하나하나 차곡차곡 피라미드처럼 그 블락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점에 결국에 도달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편인의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편인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 그랬죠. 첫 번째는 아직 때가 안 오셨거나, 그리고 두 번째는 삶에 있어서 뚜렷한 목적, 가치관은 당연히 다 누구나 있겠죠. 근데 중간중간에 너무 휘청거렸다라는 거죠. 제가 이 편인을 흔히 노벨상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려요. 우리가 누군가가 노벨상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듣는다면요. 축하하는 마음과 동시에 저 사람한테는 이때까지 엄청난 수고와 그리고 희생과 인내와 시행착오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편인의 기운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이 편인이라는 운을 보면서 그냥 뭐 안 좋은 운이다, 사기당한 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 편인 운 때문에 내가 안 좋아질 수는 있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인드로 접근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때도 내 인생의 단 하나의 굵직한 가치관, 나의 목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편인으로 인한 투자의 덕을 나중에 크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혹자는 또 이런 말씀 하실 겁니다. 노벨상을 아무나 타나요? 저는 그냥 비유적인 표현으로 노벨상을 예시로 든 것뿐이고요. 우리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일반화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편인이 강하신 분들은요. 내 삶의 가치관과 주관이 뚜렷하시다면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러한 인고의 시간과 시행착오가 나의 자산이 되어서 결국에는 큰 무언가를 이루신다. 정인이 있는 분들보다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것 같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이뤄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마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뭐 저명 인사, 그리고 뭐 대단한 재벌, 뭐 또는 팝스타 이런 분들의 그 생년월일을 찾아가지고 명식을 입력해 봤는데 어라? 이 사람 명식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사람 어떻게 성공했지? 이런 경험 한번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명식을 잘못 보셨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간과하신 게 있어요. 바로 인간의 이 의지예요. 이 역학이라는 거는 항상 음과 양, 천간과 지지, 그리고 운명과 인간의 의지가 5대5로 맞물리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간과하고 마치 우리 운명이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다 보니까 이 어떤 좋은 운에서도 그걸 100% 활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넘어갈게요. 저는 이 영상을 올리기 전까지 한 1시간 동안 해프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선은 손가락이 붓다 보니까 영상을 오늘 못 올릴 것 같았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하늘 배경으로 말씀드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촬영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아주 감사하게도 1시간 넘짓한 시간이 제가 여유가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좀 가슴이 설레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영상을 촬영하는데 제가 이 이어폰을 안 가지고 나왔었거든요. 그 에어팟이라고 무선 이어폰 있죠. 그걸로 영상을 촬영해 보니까 소리가 너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촬영했어요. 차 안에서. 소리가 좀 덜 울리게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비가 오면서 이 와이퍼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별거 아니겠거니 하고 영상 촬영을 끝마쳤어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와이퍼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들으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시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도 폐기했어요. 그러면 좋다. 이제 시동을 끄고 차 안이 조용하게, 그리고 와이퍼도 끄고 촬영을 하자. 그리고 시동을 끄고 와이퍼 끄고 촬영하니까 와,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중도 포기. 좋다. 그럼 처음에 찍은 영상에다가 유료 어플을 구매해가지고 이 사운드를 잡음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유료 어플을 결제하고 잡음을 좀 없앴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업로드를 시켰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소음이 여전히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이 소중한 이 1시간 남짓한 이 정말 저희 가슴을 설레게 했던 이 시간이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편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억울하다. 나 뭐 밥 먹고 뭐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밥도 못 먹고 이게 뭐야? 내 신세가 이게 뭐야? 이거는 편인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뭔가 그 막 밟아도 그 부러지지 않는, 그러니까 밟아도 막 다시 뭔가 이렇게 뿅 하고 올라오는 오뚜기나 어떤 잡초처럼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이래도 안 돼. 이것들이 나의 자산이 되겠구나. 이거를 괴로워하지 말고 될 때까지 해보자. 이게 편인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영상 처음에 해프닝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요. 한 엊그제쯤부터 이제 이번 달이 끝날 때까지는 정화일간, 그리고 개수일간, 기토일간, 을목일간 분들은 이 편인에 대한 심리가 강해지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괴롭다,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요. 내 인생에 강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어떤 블럭 같은 게 하나가 왔구나. 그것을 주춧돌로 하나씩 쌓아 올리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다면요. 진짜 여러분들은 정말 잘 되실 분들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한 줄 요약. 편인 나쁘게 보시지 말 것. 정인하고 성격이 다른 것 뿐이다. 이게 한 줄 요약입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뭐 호우, 집중호우도 많이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감기나 코로나도 다시 조금씩 걸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쪼록 이 비 피해, 그리고 이제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도 손가락 붓기 빠지는 대로 또 이렇게 판서로 깔끔하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영상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